안녕하세요. 제이킴입니다. 지금 한국에 물난리, 정치, 법원, 검찰 완전히 참 위기의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집 갖고 계신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도 위기지만 국민적 위기, 정치를 못한 현 정권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동산 위기는 자기들이 잘못 안 했다고 과거 정권에 그 탓을 돌리고 또 예? 잘못은 과거 정권 탓이고 잘하는 거는 자기 탓이고. 그러면 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잘 막았다고 자화자찬했죠. 그러면 못 막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막았으면 전 정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못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정책 잘못했는 거 잘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잘됐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고 자가당착, 그러니까 허공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부터 잘못됐냐? 이것은요, 문재인 정부 내에 친북 좌익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가 친북 좌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지금 우파들이 말하는 좌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북한 사람들이 친북한 정권, 이게 친북한 주민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친북한 정권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주사파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이 이 우파나 다른 쪽에서 친북이다, 김정은 정권,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이다, 통일이 낭만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공격하면, 낭만적인 통일을 주장할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면, 이 사람들은 뭐로 대받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거 정권이라든지, 과거에 이렇게 했는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부 친일파라고 공격을 해요. 친일파라고. 근데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일파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친일파고, 친북 좌빨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중요합니까? 과거형이 중요합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친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북한 정권이 명령대로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전당 살포 못하거나 하니까 그거를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 세계 어떤 인권에서도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요. 아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도 왜 저러죠? 이게 뭐냐?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 내에 있는 친북 좌파들은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진행.
근데 이들이 변명하는 거는 너희들은 친일파이냐고. 친일파 다 죽었어요. 친일파 살아있는 게 80년대 1980년대까지 친일 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럼 또 친일도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본과 친해지고 미국과 친해지고 뭐 유럽과 친해지는 거는 교류입니다. 교류. 여러분 현대 기아 그룹이 뭐 현대차로 봅시다. 현대차 초창기 현대차 폰이 만들고 할 때 현대차 기술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포드에서도 받아오고 또 뭐 받아오지도 못하고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최하위인 미쯔비시사에서 기술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정주회가 친일파입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랜저 있죠. 최초의 그랜저,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그랜저 있죠.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데보니아라는 차입니다. 일본 연간 만 대도 안 팔린 그런 차를 현대에서 가져와서 그랜저, 찌깍형 그랜저 팔아먹었어요.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카피한 거죠. 원래 이 뭐든지 예술이고 뭐든지 먼저 카피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카피를 극복한 게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정부 내에 있는 저 친일파라고 한국 사람들,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랑 과거 지도자들 보고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가 친일파라 돼요. 삼성 그 카메라 있죠. 처음에 만들 때 아주 조잡했어요. 자, 현대 한번 더 얘기해요. 그 데보니아가 나중에 그 그랜저로 변하면서 또 나중에 그랜저가 나중에 아마 1990년도 좀 넘었을 거예요. 이 그랜저가 라운드형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이 일본에서 데보니아입니다. 일본에서 그 차가 잘 안 돌아다녀요. 그걸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 뺏기다 보니까 뺏기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이 생기고 이제 그 국산화하고 이래서 지금은 현재 현대자동차가 일본을 미쯔비시를 능가하는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이게 친일입니까? 지금 친북 좌파 이분들 막 떼놓고 친일한데 이 젊은 사람들 그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정교조 교육받은 학생들 속으면 안 됩니다. 삼성이 이 나라 미국 살리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항상 신년에 일본에 갑니다. 일본의 동경의 호텔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있는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신년 대담이 있어요. 신년에 경제 대담하고 학자들이 나가 경제 대담 또 국민 이런 거 대담해요. 경제 대담해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은 항상 신년에 일본에 가서 일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거,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신년 대담을 하는 걸 항상 가서 들은 거예요. 그럼 이병철이가 친일파입니까? 그거 왜? 그 당시에는 일본이 가장 앞서가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 일본 경제 대국을 카피하든지 빼들어 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이 박정희 시대 때 독재했다면서 통금을 했대. 통금했지요. 저녁 12시부터 4시까지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 12시부터 술 다 팔고 새벽 4시까지 술 팔면 공장을 못 돌려는 시대였어요. 그거를 인권적인 억압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정교조 교육받은 학생들은 독재 정권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했다라고. 어느 정도 억압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통금을 가진다는 게 그렇지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현재 진행형인 친북, 좌파, 친북하는 사람들은 감옥서도 안 가고, 문재인 정부 다 풀어주고, 어? 이명박, 박근혜, 자기 정권에, 자기들에게 그 입맛이 안 떨어진 사람들 전부 감옥서 보내려고 그래요. 윤석열까지 감옥서 보내는 겁니까? 검사한테 덮쳐가지고 검사 핸드폰 뺏들라 하고.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친북 좌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일했다 합시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했는 사람 친일, 그거는 끝났어요. 과거 끝난 거요. 끝난 거는 그냥 역사에 남을 뿐이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형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놈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북한한테 저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홍수댐 그것도 북한에서 통보도 안 해주고 문 열어가지고 다 보태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정권의 핵심 분들이 북한에 뭔가 꼬투리를 잡혔다든지 뭔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강력한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가 박지원 임명하는 거는 결국 박지원 이 장관이 5억 달러 플러스 토탈 30억 달러 대북 지원하다가 중단해버렸, 됐는지 그 루트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루트를 통해서 다시 현금을 북한에 주려는 그런 의도다 하는 게, 온갖 유튜브 뉴스,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 여기 교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친일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이 일본식 교육을 한국에 접목시켰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그 서양 근대 교육을 가져와요. 그 학제 전부 초등, 중등, 고등, 대, 이걸 그전에는 일본이고 한국이고 그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중학교도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서당, 그 다음 향교, 서원, 이렇게 되죠. 그럼 서원에서 이제 공부 잘하면 이제 성균관 대학, 성균관으로 가는 거고, 일본도 그렇게 비슷해요. 그렇게 서당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개방하면서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입니다. 서양식 받아들여서, 그러면 일본 놈들이 서양식 교육을 우리나라에 왜 전해주냐? 잘났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이 대동아 공영권, 중국 진출, 이 아시아권을 지배하고 그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군국주의자들이 일본 인구로는 지배를 못하니까 한국에 근대식 교육을 심어서 그 근대 교육에서 나온 애들, 똑똑한 놈들을 친일파를 만들었어. 그 친일파를 만들어서 뭘 하냐? 이 전 세계를 지배하자. 안 그러면 동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도환 씨 알죠? 우리 유명한 국회의원 하셨고, 또 일대 혁객
양아치 아니고 조폭 아니고 혁객 일대 혁객 이자 뭐 그분이 국민학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누구한테 누구한테 줬나마 원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면 김자진 장군은 한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당시에 서당에서 공부했다면 이게 사서상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윗대 어른들도 다 그 정도면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너 학교 가시면 안 보냈어요. 김도환을 보호하면서. 곧 해방된다. 해방되면, 해방됐을 때 한국 사람이 교육시키는 교육을 봐야 되지, 일본놈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도환 선생님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머리는 비상한데 못 배웠어요. 상당히 그 인생 마지막에 힘들게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원노인 그분이 예상하기를 빨리 해방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해방되었으면 김도환 선생님께서도 학교 갔겠죠. 그럼 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당시에 또 그러면 이 시대가 1900년, 1900년도 19세기 뭐 들어오는데 서당에 가서 교육할 겁니까? 향교 가서 교육할 겁니까? 어차피 일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근대 교육이 결국은 근대 교육식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근대 교육을 일본 놈이 심어놓고 갔는데 내가 일본 놈이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을 뭐 정착시켜서 공학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걔들은 그걸 함으로써 거기서 인력을 뽑아서 그 동아시아 전쟁에 그 동남아 전쟁터나 세계 대전에 인력을 선물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 나쁜 짓 마음에서 시작한 거고. 근데 일본이 만약에 20년 일찍 패망했다. 1945년이 아니고 1925년에 일본이 패망했다. 35년에 패망했다. 그러면 그때 교육은 뭐로 할 겁니까? 서다가 할 거야? 향교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근대 교육이 191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고등 고보 들어오고 뭐 보통 학교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키겠어요? 일본 사람들인데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나 거기서 사범대학 나온 사람이 가르칠 거 아니야, 이게요. 그게 뭐냐, 이게. 내가 하는 게. 일본의 식민 지배의 지배와 또 일본 식민 지배로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세계사의 급변하게 흐름고 근대 교육이 급변하게 일본 사람들이 그 근대 교육을 안 심어줘도 만약에 뭐 우리가 친미해가 미국하고 조약을 해가지고 했다든지 뭐 프랑스하고 했으면 또 우리가 또 그 일본의 근대 교육식이 아니고 일본은 근대 교육이 또 궁극주의적인 측면을 심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또 자율적인 또 근대 교육이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역사를. 그럼 우리가 전부 일본에 조금이라도 영향 받은 사람은 전부 친일파라고 하는 게 얘들이에요. 저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친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친일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일본어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러고 그때 국회의장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을 사람들, 일본말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전공으로 일문학을 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일본어 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는.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 그건 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친일파 없어요. 친일파 없어요. 친일해가지고 국회에 못 됩니다. 근데 얘들은 왜 자꾸 과거에 박정희가 망군 출신이다. 그거는 박정희가 다 고백했어요. 자기 망군 출신이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근데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일본 놈 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전 세계의 그 군비가 1, 2위를 다투는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일본, 독일, 이 최고의 세계 3대 군사 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항공모함 만들고, 그 당시에 잠수함 만들고, 우리 겨우 잠수함 만들고, 그때 박정희라든지 박정희 선배들은 일본 이용문 장군 같은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일본 대군령 하면 그 합동참모본부에 장교로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마음이겠죠.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해방이 된다. 이거를 배워가지고 해방된 조국에서 근대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본하고 이제 됐다. 우리는 이제 일본 놈이 됐다. 해방 없다. 그냥 일본 놈으로 살자. 이거는 이제 각자 인생에서 그 양심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대 때 배움의 장이 없어요. 서당을 갈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럼 서당 갈 거요? 서당 가가 천자문을 외워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길 거야? 서당 가서. 안 그러면 향교 가가지고 조선시대에 유학을 공부할 거요? 아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항공모함이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래서 한심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박정희가 친일했다 어떻다. 박정희 죽은 지 얼마 40년 다 됐어요. 아들 부관 참시하는 겁니까? 저거는 친북 좌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친일하면서 친일파 매국노짓 하면서 조선이 붕당이다, 조선이 잘못됐다, 조선이 뭐 당파삼으로 나라 망했다, 조선의 선조가 나 죽일 놈이다, 조선의 뭐 원균이 죽이다, 이렇게 욕을 계속 하면서 지는 계속 친일파 짓을 하는 거야. 그거를 시대를 땡겨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북 좌파들이, 저거는 계속 친북한 정권, 그 북한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친북한 김정의, 김일성의 족속을 위해서 엄청 일하면서 우리의 건국은 이승만이가 뭐 친밀하고 반제국적이고, 또 박정희는 친일파고, 박정희 죽은 지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북한 김일성 족속에 앞잡이 하고 있으면서 계속 친일파라고 욕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친일파 누가 있습니까? 정주에 친일파 안 했어요. 정주에 뭐 했어요? 기술 제휴했어요. 기술 제휴하면 친일파입니까? 우리나라 기계 일본 놈한테 가가지고 막 견학 가가지고 막 사진 못 찍는 거, 한 사람은 견학 가면 막 니는 요거 봐라, 그래가 보고 난 뒤에 호텔에 가가 그 그림 다 그려내고 일본 가가지고 그렇게 일본 유학, 일본에 저도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그 유학생들 보면 이공계열 공학계열 보면 한국에 그런 비싼 신랑 기자재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 당시에 그런 기자재 갖다 놔도 누가 쓸 줄도 몰라요. 교수도 못 썼어요. 그런데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그 실력 기자재 어떻게 조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는, 이걸 다 배워가지고 한국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에 지금 여기 요즘 뭐 미국 공학 박사 교수님 많지만, 사실 뭐 한 10년 전까지, 지금도 있을 겁니다. 뭐 일본에서 박사 받아서, 공학 박사 받아서 한국에서 교수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친일파입니까?
그분들 침입하냐고. 교류한 거지. 선진 부문을, 그 부분에 똑똑한 걸 배워. 사실,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들이 1960년부터 일본 유학을 많이 가요. 그거 가서 유학하면서 일본 기술을 많이 빼온 거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 유학 많이 가서 미국의 기술을 전부 빼가지고 중국으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한국도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가서 기술을 다 빼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침입합니까? 침입하냐고. 문재인 정부 이 사람들 전부 친북 좌파 현재 진행형이고, 맞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들 친일파에 속지 마세요. 벌써 일본이 물러간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응? 그러면 그 당시에 친일했다 하면 최소 친일하려고 해도 20살에 친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0년 넘으면 지금 살아있으면 90살 넘어고 100살 뭐 그러고 20살 먹는 놈 무슨 놈 친일하겠어요. 학교를 다녔겠지. 그래도 일본 놈한테 협력하고 구원수는 하고 뭐 하려고 하면 40, 50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살아서 150살 돼. 150살, 140살 돼.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지금 집권한 사람들 저거는 친북 진행형 하면서 과거 친일, 그것도 친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시대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배움이 없는데, 배울 곳이 없는데, 그럼 어디 가서 일본의 선진 학교 가서 배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 그러니까 얘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저래 쓰는 거야. 계획이 없는 거야. 자, 부동산 정책하고 코로나 사태 막았는 거 이야기합시다. 국민 의료보험이 박정희 시대 때 고안됐고 박정희 시대 때 벌써 실시 시범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 의료보험. 노태우 때 완전한 국민 의료보험 실시했어요. 그리고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또 의대를 많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막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를 못 막았으면 문재인 정부는 이랬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앞정부 잘못됐다. 이제 부동산 못 막으니까, 잘 막았으면 부동산 정책 잘 넣는 거 우리가 잘했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못 막으니까 앞에 정권이 그랬다. 지금 강물 불어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일설에서는 이명박이가 맞았다, 볼을 만드는 게 맞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쟤들 볼을 다 터뜨리는 데는 홍수가 더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내가 없어요. 내가. 한마디로 돌대가리도 있는 거야. 돌대가리.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얼굴 관상 보세요. 그리고 80 노인을 무슨 놈 국정원장에 경로당에 보내야 될 분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문재인 정부 지금 심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파 속지 마세요. 친일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 일본하고 교류한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국제 경쟁에서 내 이거 줄게, 니 이거 둬. 이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씨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친북 좌파는 현재 진영입니다. 윤미아이 남편 봤죠? 응? 탈북민들 북한 보내려고 하는 거? 여기 북한 가가지고 가시나들 첩 들고 호텔에서 첩질한 놈들 많아요. 남아나가지고 미인기에 걸린 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랑 그분도 북한에 억류된 사람이야. 일본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가면 여자가 들어와요. 내가 보내면 나가면 자기가 문책 당한다고 그냥 호텔에 앉혀놓고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렸다 보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김정은,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면 대북 전단 법안 만드는 그 국회의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친북 좌빨 친북하고 있는 친북한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친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 친일파는 다 죽었고 없어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이상한 선동에 논리도 안 되는 선동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 윤미향이고 뭐 조국이고 뭐 무조건 친일파로 걸고 넘어지는데, 얘들이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라 바로 서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해야 이 나라 삽니다. 원자력 파괴시키고 있어요. 전기세 엄청 올라갈 겁니다. 원자력 다 없애면.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여러분들의 안정, 경제적 안정, 부동산 안정, 모든 걸 가질 겁니다. 감사합니다.